네, 우리 10월 모의고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8번 문제에서는 주요한 문법이나 그리고 수거적 표현, 단어들만 조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with regard to 보통 abou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수거적 표현이에요. 공식적인 문서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려오셔서 두 번째 문단에는 보시면 to 부정사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의 쓰임이 조금 다르거든요. 해석을 해봤을 때 우리의 학교는 필요로 한다. 추가적인 공간을. 근데 어떠한 공간이냐면 이때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한이라기보단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때 해석할 때는 보통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공간이냐면 fully 완전히 충분히 functional 기능적으로 미술과 그리고 이제 library 도서 공간으로서 도서 미디어 공간으로서 지금 제공할 공간을 우리는 필요한다. 근데 이때 투부정사 밑에 내려오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요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때는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학생들에게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만족시키기 위한 serve가 이때 만족시키다 라는 표현이 하고 있어요. 만족시키다.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despite는 이때 우리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라는 여기선 전치사로 쓰였죠. 전치사 뒤는 우리가 명사가 나온다 했으니 근데 이때 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쓴 동명사 이렇게 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submitting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required 여기서 required는 분사로서 제공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공한 documentation 이제 서류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류 등을 제공한 서류를 제공했음에 이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we have not yet 자 현재 완료 아직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여기서는 자 considerable 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지금 상당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한 consequence는 결과 자 carry 만약에 계속된 딜레이가 된다면 상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때 relate는 뭐에 관하여 뭐와 연관된 이것도 지금 수동의 의미 분사이죠. 연관된 수동의 의미.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여기서는 constraint는 제약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은 We request you notify us 여기에 보시면 자, 우리 당위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주절에 쓰였을 때 주절에 쓰이고 그리고 나서 또 대목적어로서 또 주어랑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타났을 때 이때 이 동사 앞에는 should가 생략이 돼 있어서 이때 얘는 항상 동사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동사의 당위성을 의미하는 뭐 예로서 request, 그 다음에 demand, 요구하다, 그 다음에 insist, 주장하다, 뭐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에 또 recommend, 뭐를 추천한다, 뭐를 하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이런 표현할 때도 쓰여요. 즉 이러한 의미를 가진 동사가 주절에 나왔을 때에는 우리 종속절에 있는 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이 된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request, 지금 당위성을 나타내는 우리는 뭐뭐 할 것을 요구한다. 그랬는데 너가 notify는 이제 알려주기를. 그래서 여기는 should가 지금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 원형이 왔다. 요거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regarding. 아까 전에 위에 똑같은 표현이 있었어요. 그쵸? with regard to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보시면 밑에 submit는 이때 여기서도 분사 역할로 제공된, 제출한 이렇게 되겠네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사인데 수동.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look forward to, 이때 to는 투부정사가 아니죠. 전치사 to. 그래서 이때 전치사이니까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aring, 그래서 지금 동사에다가 ing인 동명사 형태로 왔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에 보시면 19번은 지금 화자의 신경 변화를 찾아보는 문제죠. 여기서도 각각의 또 중요한 문법이나 단어들이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자, hard fight, hard fought, 즉 싸우는데 hard라 했으니까 아주 치열한 바스켓볼 농구 경기를 하고 나서 코치가 날 call out, 불렀다. 누구를 부르다. 그 다음에 figured, 나는 알아차렸다, 생각한다 또는 알아차리다. He was going to,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기를. 근데 우리 자, thing으로 끝나거나 뭐 someone 아니면 somebody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했죠?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순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He is going to select me, 이 부분에서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대과거를 썼네요. 자, 시제 표현을 한번 보시면 He was going to, 그가 나를 선택할 거라고. 근데 뭐 어떤 선택이냐면 팀의 캡틴, 주장으로 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팀 리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인데, 그 팀러는 뭐냐면 내가 항상 원했었던, 그래서 지금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 여기에 지금 코치랑 나랑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나는 코치가 나를 캡틴으로 셀렉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 과거에서부터 이 시점까지 계속 내가 리더를 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제가 당연히 대과거, 즉 과거에서부터 지금, 즉 대과거에서 현재
지금의 과거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해서 여기서는 had pp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had pp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자, 나의 심장은 with anticipation. 자, anticipation은 원래 기대, 예상 이런 표현인데 이 with과 함께 전치사와 명사가 이렇게 붙어서 부사구를 나타내는데 이 부사구의 뜻이 뭐냐면 뭐뭐 하게, 기대하는, 기대하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하면서.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어려운 부분은 없고, 자, 요거를 밑줄 그어볼게요. 메리는 해내다, 성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내다. 근데 코치가 내가 생각했을 때 너 해낸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고 나서 나는 그의 결정 믿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hold it together. hold it together는 같이 엮여서 마음을 가다듬다. 그래서 이때 it이라는 게 가리키는 게 이제 앞에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앞에 내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hold together. 잡다. 뭐 같이 즉 내가 막 마음이 떠 있는 즉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것을 가다듬다. 마음을 가다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fall apart, fall이 원래 떨어지다. 근데 apart는 부분이에요. 이제 부분적으로 막 떨어진다. 즉 무너지다. 산산이 무너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car will be waiting. 내일 아침에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을까?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and just like that 이렇게 모든 게 끝이 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넘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서 20번에서는 크게 20번도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여기서도 해석을 해보면서 어려운 부분을 좀 찾아볼게요. 자, 내려오셔서 for many of us 우리의 대부분은 making time for exercise 운동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is a continuing은 계속되는 challenge는 이때 도전을 얘기합니다. 자, 계속되는 도전이다. 운동을 하려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그 다음에 between commitment는 전념 어디에 전념하다 할 때 전념 일의 전념과 그 다음에 family obligation은 의무 가족들을 케어해야 된다 의무 그다음 일을 해야 된다는 일의 전념 사이에서 이 often feel like 뭐뭐처럼 느낀다 어떻게 여기서 there's no room 어떠한 공간이 없대 여유가 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공간 여유가 되겠죠. 근데 어떠한 스케줄이냐면 packed 이때 pack은 빽빽히 팩이 원래 막 집어넣는 거잖아. 집어넣고 싸는 건데 즉 빽빽하게 빡빡한 빡빡한 스케줄 일정에서 여유가 없다, 공간이 없다, 뭘 위한 dedicate work는 여기서 전념할, 헌신할 또는 헌신하다. 헌신할 게 없다라고 헌신할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But what if는 만약에 이러면 어쩌지? 라고 하는 우리 만약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What if the workout? 만약에 일이 come to workout, 운동이 너에게 온다면, 근데 right in the middle of your daily route. 너의 일상 루틴 안에 중간에 너에게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자, 이때는 come 아니고 cam이 왔죠.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바쁜 상황에 대한 반대 표현이라 했으니까 우리 현실에 대한 반대를 얘기할 때는 현실에 대한 반대 상황일 때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this where. 자, 이때 where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어떠한 지점이다. 자,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면 the beautiful, 아름다움이 come to play, 오게 작용한다. 자, 작용한다. 즉 어떤 아름다움이냐? integrate 하고 A into B. A가 B와 함께 통합되다. 뭐와 통합을 되냐면 작은 운동, 즉 간단한 운동이 household chore, 집안일과 통합이 되는 아름다움이 작용하는 시점이다. 이 시점이. Let's be realistic. 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집안일은 inevitable. 불가피한, 즉 피할 수 없는 whether, 자,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즉 설거지이든지 또는 뭐 쓰레기를 버리든지 these tasks, 즉 이러한 태스크는 이때 집안일이겠죠. 집안일은 essential, 필수적인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다. But rather than은 뭐뭐보다는, 그러면 view보다 이 집안일을 A 뭐로써 순수한 의무적인 활동, 행위로서 보는 것보다는 why not?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권유를 하고 있죠. 뭐뭐를 해보는 게 어때? 해보는 게 어때? season은 시즌은 잡다. 이러한 순간들을 잡는 게 어때? 뭐로써? 기회로서 for physical activity, 신체적인 활동의 기회로서 이 순간을 잡아보는 게 어때?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practice 스쿼트 운동 또는 engage는 어디 안에 종사하다, 참여하다. 참여해보는 게 어때? Some were push-up. 벽에 push-up을 하는 것을 as 뭐뭐 하면서, 이때 as는 뭐뭐 하면서 너가 아침에 kettle, 주전자가 어떻게 되는 걸 끓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 이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뭐뭐 할, 즉 끓는 물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integrate 이 부분이 있었죠. 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corporate A into B, 즉 incorporate는 포함시키다, 통합하다. A와 B를, 즉 빠른, 그냥 짧은 운동을 너의 daily chore, 즉 너의 일상 집안일과 통합시키다, 포함시키는 건 can improve your health, 너의 집 건강을 높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제문이 되는 문장을 한번 그어보면 이 문장이 되겠네요. 즉 그냥 집안일은 집안이고 운동은 운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둘을 같이 접목시키는 순간, 즉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1번은 3점짜리 문제였고, 자, 이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 When we see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we naturally,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break up into, break가 원래 깨지는데 up to랑 합쳐서 조각내다, 해체시키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해체시키다, 조각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체시킨다. 즉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생각해보면 분석하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조금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징 해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분석하는데 해체해보는데 모양, 색깔, 그리고 컨셉, 개념으로 그것을 분석해보고 해체해본다.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그쵸? 그럼 여기서는 have, pp를 쓴 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배워왔던 기억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현재 완료를 써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re-record. 자, record는 이때 재부호화하다. 자, 재부호화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식으로, 즉 나만의 언어로 다시 개념화 시킨다를 우리가 재부호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도 계속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새로운 개념을 배웠거나 아니면 기존에 알던 지식인데 거기에 새로운 지식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것을 A와 B를 따로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A에다가 새로운 B를 접목시켜서 우리는 이거를 같이 통합해서 나만의 언어로 바꾸는 거죠. 이거를 재부호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부호화 시킨다. 뭐를? What we see. 자, 이때 what은 관계대명사인데 지금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없이 바로 우리는, 자, 그러면 이거를 목적으로 쓰이겠네요. 우리가 본 것을 재부호한다. 뭐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모든 우리가 아는 요게 지금 대시 생략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을 재부호한다. 자, 그래서 we construct는 이제 원래 건설하던데 re가 붙었으니까 재건설, 즉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알던 거랑 새로 배운 것을 통합시켜서 다시 구조화시킨다 했어요. 그러니까 재구조화시킨다, 우리의 기억을, rather than, 뭐보다는 retrieving the video from memory. 자, 이때 얘는 상기하다.
근데 ing가 된 이유는 여기에 보면 뒤에 우리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동사를 명사시켜야 되니까 동명사를 쓴 거죠. 자,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기억을 재조직화시킨다. 상기시키기보다는 비디오, from memory,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비디오를 다시 재생시키기보다는 자, this is a useful trait. trait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성, 뭐 characteristic이라고도 할 수 있고 특성, 성질이다. It is a more efficient way. 이것은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뭐 하기에 to store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하기에 아주 좋은, 즉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게 어떻게 또 더 부연 설명하고 있죠. A bit like 이거는 다소 뭐처럼 보인다. optimal optimal은 최적의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냐면 compression은 압축, 최적의 이미지를 압축한 알고리즘과 같은 것이다. such as JPG 파일과 같이 원본이 아니라 그 사진을 압축시켜서 만든 것을 우리가 JPG인데 뭐보다는 storing a raw. 자, 이때 raw는 우리 날것, 즉 아무것도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비트맵 이미지, 우리 비트맵 이미지 뭐 JPG 말고 BIF 이러한 파일 이름 있잖아요. 이러한 비트맵 이미지도 있다. 그러면 이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날것의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기보다는 압축을 시킨 형태로 우리는 저장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people who lack 누구냐면 자 관계대명사 해서 부족하다 이 능력 그리고 기억한다 모든 것을 imperfect 완벽한 상세한 표현을 완전히 상세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 이때 이러한 능력을 가리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This ability 즉 이 능력은 무엇이냐 앞에서 했죠. 요거 요 전체 문장을 말하겠죠. 즉 우리가 다시 재생시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배움을 받으면 다시 재구조한다 했잖아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더해서 재구조화시키는데 이 지식에 만약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그리고 모든 것을 세세하게 막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struggle to 고생한다, 고군분투할 것이다. generalize는 일반화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make connection 연결을 만드는 것을 between 뭐 사이에 what they have learned 이때도 관계대명사 표현이죠. 보면 지금 우리 이전에 배웠던 것을 현재까지 그 배움이 계속 이어져 오니까 현재 완료를 썼고 현재 완료. 자, 그들이 배운 것 사이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고군분투한다. 일반화하고 배우고 그리고 연결시키는데 그들이 배운 것을 이제 일반화하고 다시 기존의 것과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by representing은 원래는 대표하다, 표현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표현하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세상을 뭐로써 abstract는
추상적인, 그러면 추상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feature는 특징. 자, 추상적인 생각과 특징으로서 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세상을 as it is는 있는 그대로, 자, 세상을 보는 것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것을 희생하여, 자, at a cost of는 희생하다. 즉, 세상을 추상적 생각과 그 다음에 특징으로 represent, 표현하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희생하여 나온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다시 설명을 하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날 것의 파일을 놔두는 게 아니라 압축, 최적의 상태로 압축을 시키는 JPG 파일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여기서 여기서 see in the world는 아까 전에 raw 파일인 거죠. BIF 파일인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추상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까 전에 JPG 파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우리는 BIF 파일로 보는 게 아니라 JPG 파일로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진짜 실제로 보는 세상을 우리는 희생시킨다라고 표현을 지금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대신에 우리는 세상을 본다. 어떤 한 방식으로 보냐면 assumption, 추측, motivation은 동기, 그리고 과거의 기억, 즉 우리는 과거의 기억, 동기, 그 다음에 추측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했어요. The discovery, 어떤 discovery냐면, 자, 이때 t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아이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아주 기네요. 자, 발견인데 어떤 발견이면 우리의 기억이 reconstruct, 재구성되어진다. 뭐를 통해서? 추상적인 표현들 통해서. 뭐보다는 playedback은 다시 재생된다. like a movie, 영화처럼 완전히 다시 재생되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세상을 추상적인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이러한 발견은 undermine은 약화시키다. 어떠한 거를 약화시키냐면 rigor, 법적인 premise, 우위성. 어떤 우위성이냐면 목격자, eyewitness는 목격자 또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증인. 그리고 testimony는 증언, 즉 목격자 또는 증인의 증언의 법적 우위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발견은 증인의 증언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seeing is not believing,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자,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즉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JPG 이미지로 세상을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경험, 추측, 그 다음에 배움을 통해서 있는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합쳐져서 이것을 재구성해서 저장하고 있다고 했으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목격자의 증언이 자신의 옛날 경험으로 바탕으로 그 장면을 재해석을 했다라면 그거는 당연히
현실에서 일어난 사실과 조금 동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믿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주제문은 여기 끝에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보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셔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찾아보라고 했네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in his Cornell laboratory. 자, 코넬 실험실에서 데이비드 다닝은 수행했다. experimental test. 실험을 뭐에 대한 실험이냐면 아까 전에 나왔는 거네요.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고, 그리고 found 알아냈대. evidence 증거. 어떤 증거냐면, 자, 넷부터 쭉 가셔서, 자, 이때 대은 관계대명사 대시 아닙니다. 이때는 동격입니다. 즉, 이 어떠한 증거냐면 이러한 사실이 있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면, 자, careful deliberation. 주의 깊은 숙고. deliberation은 숙고. 신중한 숙고. 뭐에 대한 facial feature. 얼굴 특징에 대한 신중한 숙고와 그리고 detailed discussion. 아주 상세한 논의. 어떤 상세한 논의냐면 selection procedure. 선택 절차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can actually 사실상 sign 신호가 된다. in accurate identification. 부정확한 징후의 부정확한 식별. 이때 identification은 식별. 부정확한 식별에 사인이 된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it will when. 자, 아까 전에 it will where였으면 여기서 when이죠. 뭐뭐 할 때이다. 자, 이때가 어떠할 때냐면, 자, 이때도 자, 한번 또 중요한 보시면 이때. 자, 강조구문이요. 이때 강조구문. 자, 어떠한 때냐면 보통 이때 강조구문 때 해석을 할 때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한다 보면 that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뒤 앞부분을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자면 자, 그들이 tend to be accurate more often. 그들이 더 자주 accurate는 정확한. 그러면 이때 그들이라는 게 아까 전에 사람들이겠죠. 자, 사람들이 tend to 더 정확한 경향을 보일 때가 바로 언제냐면 people find themselves. 사람들이 스스로를 unable to 설명할 수 없을 때 뭐를 왜 they recognize 인지한다 사람을 saying 이렇게 말하면서 things like his face suggests pop up at me. pop out은 튀어나오다. 자, 그러면 튀어나온다는 게 이땐 생각이겠죠. 그러면 pop
out. 그러면 생각해내다, 생각하다, 근데 여기서 뭐 알아보다 라고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생각해내다. 왜 그 사람이 딱 떠올랐는지, 그의 얼굴이 왜 딱 떠올랐는지, 그의 얼굴이 막 나에게 떠올랐다 라고 말하면서 왜 그 사람을 인지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이다. 즉, 다시 보시면 뭔가를 물어봤는데 그거를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갑자기 떠올랐을 때, 갑자기 떠오르다. 그게 심사숙고해서 떠오름 보다는 조금 더 이쪽이 신뢰가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지금 발견했대요.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Sometimes 때때로 our first 우리의 첫 번째, 즉 즉각적인 첫 번째 우선 생각난 거 첫 번째, 그리고 즉각적인, 그리고 자동적인 반응, 뭐에 대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 is a trust, 가장 신뢰하는 interpretation, 해석이다. 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여기 보시면 다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가장 신뢰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The very first emission. 자, 이때 very는 아주가 아닌 바로 그것,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바로 첫 번째 impression, 인상이 can also be more accurate, 더 정확하다. about the world, 세상에 관해서. 그리고 뭐보다는 than deliberative reason and self-narrative can be. 뭐보다는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자기 서사보다는, 이때 요 뒤에가 뭘이 아니고 curate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좀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고 자기 서사가 정확하기보다는 막 바로 떠오른 생각이 더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려가 볼게요. 자, in his book, Blink, 그의 책 블링크에 따르면 그 안에 보면 말커 글래드웰이 describe, 묘사했다. a bright, 다양한 연구, 뭐에 관한 심리와 그리고 행동 경제학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근데 어떠한 연구냐면 이때 이 대시 꾸며주고 있죠. 어떠한 거냐면 이때 대시 가리키는 게 이 스터디를 의미를 하겠죠. 어떠한 다양한 연구냐면 that describe demonstration은 입증한다. 어떠한 거를 the superior, 더 우세한 performance, 우세한 performance, 활동, 뭐 다양한 행동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수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conscious, 즉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 뭐와 비교해서 compared to, 뭐와 비교를 해서, 뭐가 비교하여 compared to logical step by step, 논리적인 절차상의 입증,
justification은 정당화들, 입증 또는 정당화들. 결정에 관한, 즉 보시면 아까랑 앞에 있는 얘기랑 똑같은 표현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책에서도 말하기를 상대적인 우수한 퍼포먼스는 어떨 때 나오냐면 무의식적인 첫 번째 개스에서 우수성을 보여준다. 뭐보다는 비교적 논리적으로 절차를 가지고 정당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주제문을 한번 써본다면 The power of first impression이네요. 근데 이 impression이 뭐냐면 intuition, 직관이 outweigh 우세하다. 뭐보다는 심사숙고보다는 deliberation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셔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Many forms of research lead naturally to quantitative data. 자, 많은 형태의 조사는 이끈다. 자연적으로 quantitative, 당연히 양적인 데이터, 자료를 당연하겠죠. 많은 조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많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양적인 데이터도 증가를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A study of happiness. 자, 행복에 관한 연구를 아마도 measure, 측정할 것이다. The number of times. The number of는 이때 뭐뭐의 수, 어떤 수, 이때 time은 횟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횟수냐면 someone smiled during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미소의 횟수를 측정할 것이다. with during interaction, 즉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하려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웃었는지에 대해서 측정하면 되고, 그리고 and the study of memory, 기억력에 관한 것을 또 보려면 측정하면 되는데 어떤 수를 아이템의 수, 물건의 수. 근데 어떤 물건이냐면 각각의 개인들을 recall, 상기시킬 수 있는지 얼마 뒤에 1분 또는 5분 그리고 10분 뒤에 개인이 얼마만큼의 아이템들을 recall 할 수 있는지, 회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된다. 그 수를 측정해보면 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지금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돼 있어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대시 생략이 돼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식을 해주네요. 자, 그래서 내려와서 asking people. 자, 동명사로서 처음에 시작을 했네요. 뭐라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how many times, 얼마만큼 1년 동안에 they are sad, 그들이 슬펐는지. 자, 얼마나 1년 동안 많이 슬펐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간접 의문문이네요. 간접 의문문. 그러면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yield는 산출하다.
quantitative는 양적인 데이터를 산출한다. 뭐라고? 어떻게? 물어보면서 how many times. 하지만 it might not be reliable. 즉 신뢰가 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신뢰할 수가 없다. 즉 이렇게 1년 동안 몇 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라고 묻는 단순한 이런 질문으로는 좀 신뢰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밑에 내려보면 respondent의 recollection, 즉 recollection은 회상, 다시 수집하는 거니까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수집한다 해서 회상. 자, 응답자들의 회상은 might be 아마도 inaccurate, 즉 부정확하다. 그리고 their definition said 슬픔에 관한 정의는 could vary widely, 즉 다양하다, 넓게 다양하다.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물어야 되지 하니까 but asking how many times in the past year.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묻냐면 너는 작년에 얼마만큼 몇 번이나 you're sad 힘들었니 슬펐니. 자 형용사 오고 enough to 자 충분히 할 만큼, 즉 뭐 할 만큼 call in sick to work, 즉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얘는 병가를 내다. 즉 너는 얼마만큼 병가를 낼 만큼 슬펐니 몇 번이나 이렇게. 자 이만큼이 지금 주어로 나왔어요. 주어. 그리고 prompt는 유발하다, 촉발하다. 뭐를? concrete는 구체적인. 자 이러한 거 이렇게 아까 전에는 너 1년 동안 몇 번 슬펐어? 라고 묻는 것보다는 너는 휴가 병가를 낼 만큼 슬픈 날은 얼마만큼 됐니? 라고 묻는 게 prompt. 자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이 동명사 구조의 주어는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한다 했죠. 그래서 s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구체적인 대답을 유발한다. Similarly, 유사하게 instead of asking people, 사람들에게 자 ask A to B 오형식이죠. 즉 사람들에게 rate, 이때 rate는 measure, 아까 전에 measure이랑 뜻이 비슷합니다. 측정하다, 평가하다. 자, how bad 얼마만큼 없이 procrastinator는 미루는 사람, 미루는 버릇을 말하는 거야. 미루는 사람, 얼마만큼 너는 미루는 사람이니? 심각하게. 이렇게 묻는 대신에 뭐라고? ask, 물어라. 명령문. How many times of your utility bill? 이때 utility는 공과금, 즉 고지서를 말해요. 자, 공과금 고지서를 너는 얼마만큼 늦게 pay, 지불했니? in paying. 자, late in pay는 무엇을 하는 것을 늦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엇을 늦다, 늦게 하다. even though 너가 you can afford는 뭐뭐 할 여력이 있다, 여유가 있다. 즉 그것들, 이때 땜은 utility겠죠. 공과금을 낼 만큼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불하는 것을 너 몇 번이나 늦었니? 라고 묻는 게 물어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주제문이 마지막에 딱 나왔네요.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퀘스천인데 어떤 퀘스천이냐면 관계대명사 여기서부터 seek 찾는다, concrete 아까 했죠. 구체적인. 그러면 구체적인 대답을 찾는, 물어보는
요구하는 seek은 찾다, 요구하다. 요구하는 질문은 have, 도울 것이다, 만드는데 abstract, 추상적인 컨셉을 clear,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and로 해서 지금 병렬 구조를 하고 있죠. 병렬 구조니까 여기서 동사 원형이 왔고 그러면 ensure도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help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병렬 구조로서 이렇게 왔고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ensure 확신하는데 보장한다. consistency는 일관성. from one study to next 여기에는 study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연구에서 그 다음 연구, 즉 한 연구에서 다음 연구 간의 일관성도 보증하게 도와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하기 몇 번이야 라고 묻는 질문보다는 정확한 상황을 주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횟수를 측정하게 하는 게 더 구체적인 대답을 불러일으키니 이게 더 추상적이지 않고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또 영어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The importance of specific questions in enhancing data reliability 이렇게 되겠네요.